갔어요. 900. 원래 컨트롤 키가 이제는 됐다. (924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인 느낌을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상.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상. 그럼 자 봐봐, 지금 이제 질문이 나온 거니까 조금 더 토대를 쫓아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막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열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결국은 같은 차이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첫 번째 대놓고 n이 어쨌건 간에 몇 번째 항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며.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된대. 2에서 37까지 커지려면 몇이 커져야 돼 일단? 35가 커져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35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공차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해볼게. 공차적으로 접근을 해볼게. 그럼 공차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클수록 좋지 않겠어? 공차가 만약에 1이어봐. 제일 작으려면 1밖에 없잖아. 그럼 수열이 뭐야? 2 다음에 뭐겠어? 3, 4, 5, 6 이렇게 해서 36 지나서 37까지 이거 싹 다 더면 엄청나게 크겠지. 최대한 조금씩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 모의고사 보여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에 정답을 흡수하는 게 아니야 절대. 해보고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고. 그럼 자 봐봐, 어쨌건 35만큼 건너가야 된다며. 근데 35가 자연수로 잘라지면 몇 아니면 몇으로 잘려져? 결국은 5 아니면? 5의 배수 아니면 7의 배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럼 만약에 5씩 끊어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 2 다음에 7, 12, 17, 22, 27, 32, 37까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는 거 맞지 않겠어? 됐어요? 근데 만약에 70 넘어갔다고 하면은 9, 16, 23, 30, 37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근데 대략 정리를 해봐도 이렇게 합하는 게 좀 더 작지 않겠어?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최소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요? 여기를 안 더해서 틀렸을 것 같은데 왠지. 됐어요 일단? 그대로 요거는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서. 이게 더 작게 나온다. 이게 더 작게 나온다고? 이게 더 작게 나와? 아, 대충 돼. 또 현아 채점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기 질문을 갔지. (900) 자,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첫 번째는 일단 59부터 32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모든 항의 합이 45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으로 진입을 해주는데 일단은 주어져 있는 모든 항의 합이 45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가운데에 항이 몇 개가 있어? K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양쪽 끝을 더해주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K 더하기 2개가 있겠죠. 그럼 봐봐 1항이에요 1항. 자 2분의 항의 개수 K 더하기 2개 59 플러스 32를 계산한 결과가 455다. 요 형태가 하나가 등장할 수 있어요. 됐죠? 이게 1항이야. 2항은 뭐냐면은 똑같이 2분의 가운데만 놓도록 합시다. 그럼 항의 개수가 K개일 때 중요한 거는 59와 32를 더한 게
얘네들을 더한 값과 동일할 거라는 거.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로 좁아져도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의 합의 형태도 59 더하기 32가 되겠고, 대신 뭐를 빼줘야 돼? 455에서 2를 더해준 91을 빼줘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럼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36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K 곱하기 다시 한번 여기가 91이었고 이 녀석의 형태가 364 곱하기 2가 되면은 91을 나눠준 게 4니까 만족하는 K가 8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항이 8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8개가. 근데 수열의 합을 구할 거니까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왜? 결국은 사이에 들어갔을 때의 핵심은 얘가 첫째 항이면은 얘가 10번째 항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그대로 첫 번째 항이 59라고 했을 때 10번째 항인 A 플러스 9D가 32라고 할 수 있겠고, 밑에서 위로 빼주게 되면은 9D의 값이 마이너스 27,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 넘어가면은 첫 번째 항이 59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때 중요한 거는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SN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항이 나열이 됐을 때 어디까지 더해주는 게 최대가 되겠어? 0보다 전후. 전이어야 되겠지. 어쨌건 0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0보다 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일반항 AN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62인 걸 볼 수 있으니까 0이 되려면 n의 값이 20이어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 S19를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쫄 거 없어요. 그냥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왜? 몇 번? 잠깐만, 이 새끼들. 또 70 반? 근데 이거는 정리해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 문항들이 너무 많아. 그냥 그대로 공식 1-R분의 A 곱하기 1, A가 5니까 5 곱하기 1-R에 n제곱 세웠겠고, 그럼 그대로 똑같이 1-R분의 5 곱하기 1-R에 2n제곱으로 정리해주면서 1275 진행하면 합차해주고 때려 넣어주면 75가 되면서 아래 n제곱 형태가 나와지겠지. 일단 나왔어. 그러니까 일단 나왔냐 안 나왔냐가 포인트야. 자, 가볼게요. 여기 아래 2n제곱이니까 정리하면 1-R분의 5 곱하기 1-R에 n제곱 찍어주고서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75잖아, 그대로. 그럼 그대로 뭐가 돼? 75분의 1275가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되겠고, 75 한 번에 될 텐데. 아이씨, 5 먼저 하자. 그러면은 20. 에이씨. 주면은 1. 해주면은 52 오니까 7 되죠? 그렇게 대체. 그래서 17이 들어가실 거고 넘어가면 그대로 아래 n제곱 봐봐 16 나오잖아. 이게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에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얘를 정리하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는 거야.
근데 이 문제랑 연계되는 부분이 부분의 합 부분인데 부분의 합 정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대표적으로 부분의 합을 하면 얘가 나오거든. 첫 번째 구간에서 합차를 정리를 했을 때는. 그리고 세제곱 합차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느낌이 나야 돼.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나열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시간상 그냥 커트를 하는데 이건 나열에도 나왔어. 왜냐면은 n번째까지랑 2n번째까지면 두 개의 뭉탱이가 나오니까 묶어주면 부분의 합으로 정리가 되거든. 그렇게라도 뽑았어야 돼. 이거는 그걸 못한 거야 그냥. 알겠죠? 다시 해줘 이거.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나열은 해볼게. 그러니까 나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대비 때 들어가서 나열을 하면 안 돼. 그때 늦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열로 정리 먼저 해놓고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럼 첫 번째부터 A, 다음은 AR의 제곱, AR의 4제곱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공비가 R제곱인 걸 볼 수 있고 그거를 이미 나열해서 느꼈으면 시험장에 가서는 이걸 쓰지 않고 했었어야지. 두 칸씩 떨어지는 등비수열이야? 그럼 공비가 R제곱으로 진입을 하겠네. 그럼 공식이 1-R제곱분의 됐지? 그리고 첫 번째 5 곱하기 1-R의 제곱의 n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홀수계가 n개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2n제곱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너야. 이거 왜 안 될까? 30? 1014? 형아 뒤에까지 끝냈니? 뒤에 여기 실력 업까지 끝내기는 끝냈냐? 지금 여기에서 그 1014가 똑같은 맥락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분의 합에 대한 이해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게 부분의 합에서 정리를 했을 때 묶어준다라고 하는 개념과 어차피 공식을 쓰기도 하겠지만 묶어주게 되면은 그 묶어준 걸 남은 형태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해?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개수가 똑같아야 한다고. 여기 그대로 n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2n부터 3n 똑같이 여기도 n개라는 거야. 여기는 n 플러스 1부터 이렇게 있잖아. 생각을 해봐. 1, 2, 3, 4 쪼르륵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쪼르륵 n 더하기 n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게 2n인 거잖아. 2n 더하기 1, 2n 더하기 2 쪼르륵 2n 더하기 n까지 여기도 똑같이 n개인 모습을 보여준다. 됐나요? 그러므로 이 친구를 정리를 했을 때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AR의 n-1제곱이 3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 정리를 했을 때 그대로 뭐가 돼? A의 2n 플러스 1번째 항이면은 결국은 A 곱하기 R의 2n제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 3n일 때는 A 곱하기 R의 그대로 3n-1제곱까지 정의가 되겠고 3n-1개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에서 똑같이 R의 2n제곱을 그대로 앞으로 묶어주게 되면 남는 게 결국은 뭐가 되겠어? AR의 n-1제곱 이렇게 묶어주면서 여기가 그럼 몇이야? 30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뭐야? 그럼 똑같은 거야. 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조적인 이해가 덜 됐다는 얘기고 구조적인 이해가 덜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 이거 원략계 정리인데 요거 일단은 남겨둘게 그냥. 알겠죠? 원략계 그냥 패스할게. 이거 지금 저기 시간에는 얘기해줘. 알겠지? 쌤 이거 질문하라고 했어요 하고 얘기해줘. 자 일단은 132쪽 시그마 형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수가 많진 않은데 133쪽에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부터가 진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빈이 이쪽 부분 앞에 져 있는 공식들 다 완벽하게 외우고 숙지하고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수업 촬영 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34쪽 유형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그마가 있을 때 K는 1부터 N까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시그마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종류 중에 첫 번째로 여겨셔야 되는 게 직접 시그마 안을 나열하는 거야. 이건 시그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게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으면 A1, A2, A3 쪼르르 AN까지 나열을 해준다는 거. 자, 그대로 모양 그대로입니다. AK라고 하는 주어진 이 모양의 형태를 여기 있는 AK라고 하는 이 일반항의 모양의 형태를 K라고 하는 이 문자에 맞춰가지고 1부터 N까지 쪼르륵 대입하면서 정리한다는 거. 됐죠? 자, 이 하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시그마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늦어지거든. 그래서 유형별 습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항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1 더하기 A의 2K를 계산할 수 있겠고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요걸 그대로 나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실제로 1을 대입해봐야 돼. 더뎌도 괜찮아. 처음부터 어떻게 빠르니까. 1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A1 더하기 A2 다음 똑같이 2를 대입하면은 A3 더하기 A4 한 번 더 3을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A5 더하기 A6 쪼르륵 들어가가지고 N을 집어넣으면은 A의 2n-1 더하기 A의 2n까지 넣을 수 있겠고 그대로 5n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또한 한 번 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이번에는 AK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나열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A1, A2, A3 쪼르륵 해가지고 A의 20까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가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좀 극혐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극혐하는 이유를 꼽는 게 학생들이 극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나오는데 생각해야 되는 파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얘네들은 하나만 툭 던지면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됐죠? 근데 지금 그리고서 모양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첫 번째부터 2n번째까지 나열을 했다며. 그럼 여기가 2n번째라고 얘기를 하면은 같아지려면 n이 몇이면 돼요? 10이면 되겠고 n에다가 10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여기가 500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10을 집어넣은 게 500이면 똑같이 여기도 500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그냥 500이라는 거지. 자, 이쪽 과정들 다 동일합니다. 나열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쉬운 구간이었고요. 자, 한 번 더 1043번입니다. 자, 1043번 형태는 시그마 앞에 쪽부터 정리했을 때 이 친구 먼저 그대로 나열을 해주면 안쪽에 먼저 볼게요. 시그마 AK제곱 더하기 2AKBK 더하기 BK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근데 시그마의 특징 한 가지 뭐야? 시그마가 분배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AK제곱 시그마 2AKBK 시그마 BK의 제곱이 되겠고 다시 한번 오른쪽 녀석도 계산 정리를 동일하게 해주면 정리를 한 게 시그마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2AKBK 더하기 시그마 BK의 제곱의 형태가 8인 걸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정리를 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빼주게 되면은 AK 제곱과 BK 제곱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대로 정리되는 게 시그마 E, AK, BK에 대한 몇 개? 2개가 12가 나오겠고 요 시그마 안쪽에 있는 숫자 개념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K가 1부터 N까지 AK, BK에 대한 계산 결과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산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냥 곱셈 공식만 이해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푸는 구간이라 뭐 걱정할 부분은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봐봐.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분배적으로 진입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시그마는 곱셈 단위로 찢어질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봐봐. 그러니까 지금 유형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형들은 외워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쌤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입이 됐어. 그럼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배운 적이 없다니까? 결국은 여기서 해줘야 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 것이고 다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렇게 요쪽 찢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4의 K제곱분의 5의 K제곱과 됐죠? 플러스 4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으로 찢을 수 있다고. 요 한 줄이 필요하거든. 요 한 줄이. 지금 원래 수업이 요 타임까지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여기 부분은 할 게 많이 없어서 1학년들 끊고 넘어온 거야.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문제만 하고 조금만 쉽게 알겠지? 아이들 어수선해가지고 정리 끊었다가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와야 돼 일단. 알겠죠? 이 상태에서 다음 줄은 뭐냐면은 분모 분자가 모두 다 K제곱을 하고 있잖아. 이 녀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K는 1부터 10까지 4분의 5의 K제곱 더하기 그대로 4분의 3의 K제곱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의 시그마 자체를 양쪽에 또한 정리를 똑같이 해주게 되면 4분의 5의 K제곱 여기도 똑같이 K는 1부터 10까지 4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 됐죠? 됐죠? 이때 지수의 문자 K가 있을 때는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 거듭제곱에 K제곱이 있잖아 지금.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을 만약에 나열을 했다고 하면 4분의 5, 4분의 5의 제곱, 4분의 5의 세제곱, 4분의 5의 10제곱까지. 그러면은 지금 등비수열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 공식이 1-4분의 5분의 4분의 5 곱하기 1-4분의 5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정리도 할게요. 여기가 그러면은 4 정리가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괄호 열고 1 빼기 4분의 5의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 아래 요 녀석도 똑같이 진입하면 4분의 3, 4분의 3의 제곱 4분의 3의 10제곱까지 진입이 되겠고 똑같이 등비수열 공식 1-4분의 3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4분의 3의 전체 10제곱 똑같이 앞에 부분 정리하면은 4분의 1이 되겠고 됐죠? 요거 그대로 더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죠. 여기 연산 부분 마무리 한 번 더 지워줬으면 좋겠거든. 이거 왜 멈춰놓냐면은 여기 지수 연산이 안 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다 만나면은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엄청 오래 쉴 건 아니고 한 2-3분 정도만 잠깐만 끊었다가 가서 얘기를 할게요.
중간에는 못 쉬어서 어차피 요거 다시 한번 해줄게. 바로 시작할 때. 일단은 요거 조금만 더 해볼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끌어내도 됐었는데 굳이 욕심부렸네. 봐봐. 일단은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단계로 좀 나눠볼게. 일단은 보여져 있는 녀석을 찢어주는 느낌이 필요해요. 뭐 하지 않는다? 시그마 5의 K제곱, 시그마 3의 K제곱,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가 찢어지지 않고 안쪽에 있는 일반항 형태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찢는 게 1단계. 그럼 이렇게 딱 찢어질 거야 기본적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지수 함수 부분 들어가도 마찬가지거든. 거듭제곱에 문자가 따로따로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무조건 하나로 합쳐주는 상태도 필요해. 그럼 여러분한테 어떤 페이크를 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3의 K제곱 곱하기 4의 K 빼기 1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나서 그렇지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뭘 물어봐? 여기다가 더하기 또 헷갈리게 4분의 3 뭐 이런 걸 줘. 더하기 y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해.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범위도 준 거야. x값을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럼 이제 헷갈리니까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얘를 그리는 거야. y는 3x제곱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4x 빼기 1제곱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근데 틀린 거지 이미. 왜?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에서 지수가 찢어져 있을 때는 정리가 가능하다고. 즉 3의 x제곱 4의 x제곱인데 얘는 3의 x제곱, 여기는 4의 x제곱, 여기는 뭐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4분의 1이 앞으로 오면서 뭐가 가능해? 얘가 12의 x제곱으로 가능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겠지. 물론 이렇게 주지도 않아.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헷갈리게 주지. 더더욱. 그러면은 뭐 정리가 좀 더 바뀌겠고, 그 모양의 약간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그마 안에서 있는 이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져 있는 형태일 때 이렇게 취합해서 바꿔서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시그마를 분배해서 따로따로 진입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요 녀석 먼저 해소를 시키고 요 녀석 해소를 시키는데,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은 1단계는 시그마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의 항을 나열하는 데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하나의 항을 나열된 데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열되는 것까지도 중요한데, 나열되는 거 아까 보여준 형태야. 그걸 보고서 등비수열의 합을 알아채야 돼. 근데 쌤 등비수열 공식을 모르겠어요. 그건 앞에 따놓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가셔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2번 여기서 해결해야 돼. 자,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왜냐면은 지수 K라고 하는 문자가 지수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때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미치라고 부르죠. 이 미치 무엇일 거야? 공비일 거야. 미치 공비일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죠. 됐죠?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는? r과 a와 n이 필요하거든. 근데 n은 여기 있거든. 10번째 항까지의 항. 그럼 공비는 미치였으니까 여기는 4분의 5를 갖다 쓰면 돼. 그럼 뭐만 알아야 되지? a. 첫 항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첫 항은 어떻게 구해? 1을 넣어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보면은 첫 항은 1을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5인 거고, 공비가 그대로 미치니까 4분의 5인 거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n의 값을 그대로 10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공식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4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공식 뒤집어서 했어 그냥 4분의 5 괄호 열고 4분의 5의 전체 10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4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여기 4분의 5 빼기 1이니까 4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고 약분해주면 앞에부터 5 곱하기 4분의 5에 10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약분되면서 3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에 10제곱 형태가 정리가 되겠죠. 그럼 계산한 준 정리해서 거듭이 모두 다 10제곱이니까 얘가 A고 주어진 얘가 B고 계산한 마이너스 2가 얘가 C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다 합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연산은 이렇게 따라가집니다. 자, 이번 친구에서는 정리를 해주는데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 당연 위쪽에 있는 공식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첫 바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해야는 따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 첫 번째 줄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줄은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 자, 잘 봐요. 이거 2, 3번은 맹목적으로 외워야 되고 솔직히 3번은 나올까 말까 해. 외우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2번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번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 관점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잘 봐봐. 자, 근데 여기서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는 게 일단은 단원 자체가 어려운 단원은 아닌데 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게 문제인 거야. 분별력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낼 수 있고 자, 뭐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몇 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의 합은 두 번째 합과 n-1번째 합과도 동일하다는 거. 됐죠? 이렇게 좁혀갈 수 있다는 거. 항에 대한 합의 형태를. 이렇게 좁혀갈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왜냐면 공차가 몇이요? 1이잖아. 1씩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부터 쭈루룩 더해준 형태는 일단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인지가 필요해. 그럼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일단 2분의 일단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잖아. n개 곱하기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 근데 이 n과 1을 바꿔. 그게 공식이야. 이게 1항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이제 외워져야 한다는 거. 1부터 n까지 더하면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지. 이게 2항. 그리고 마지막 3항은 공식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단계까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거든. 다 할 줄 아셔야 하고. 됐죠? 자, 그러면은 1049번의 유형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냐면은 쌤 그럼 이거 저 나열하면 되지 않아요? 요런 생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열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돼. 해볼게. 시간 남길 수 있지만 해볼게. 자, 이 녀석을 가지고 1을 넣어봐요. 뒤쪽 일반항에다. 그럼 1의 제곱, 다음 2를 넣으면은 3의 제곱, 5의 제곱, 10을 넣었더니 19의 제곱. 됐죠? 계산하는 미친놈은 없어 어차피. 다시 여기도 가볼까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2를 넣었더니 4의 제곱, 10을 넣었더니 20의 제곱. 그리고 봐봐. 여기 지금 짝수고 여기 왼쪽은 홀수인데 그게 딱 끼워 맞춰주면 뭐가 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20의 제곱까지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게 뭐야? 얘요. 얘라고. 그냥 이 공식을 그냥 써주면 됐다는 거지. 됐죠?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안쪽을 정리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정리를 해주면 안쪽 전개를 한 게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뒤쪽은 더해준 게 4K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지요?
그럼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8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여기서 시그마를 분배해주는 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여기다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8K의 제곱 됐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조건 없이 안쪽 일반항에 붙어있는 숫자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마늘 냄새 안 나냐? 마스크 써서 잘 모르나? 왜 마늘 냄새가 나지? 학원에서 마늘 냄새가 왜 나? 좀 되게 알싸한 냄새 안 나? 약간 알리오 올리오 그 냄새? 아 진짜로? 얘인가? 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오랜만에 써가지고 자 이때 위쪽에 써져 있는 K에 대한 K제곱에 대한 공식 그대로 진입을 해주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인 걸 볼 수 있고요. 시그마 K에 대한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2분의 10 곱하기 11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중요하죠. 시그마 뒤쪽에 있는 상수 1이 있었을 때는 양쪽에 K 문자가 맞지 않아서 공식을 못 쓰면 그대로 곱해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근데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어차피 문제 자체의 정리를 계산한 꼴이 요런 꼴이 되므로 6 곱하기 20 곱하기 21 곱하기 41의 형태가 돼서 3 나누고 나눠주면은 7, 4, 2, 8, 7, 0 정답은 이렇게 2870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그마 부분이 극혐단원으로 뽑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거에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속도감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은 뭔가 더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거까지 좀 준비해 주시고 대도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 이번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이래로 항상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 수열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교육과정이 현재는 수열의 다양성이 아니라 수열의 심화 과정에 좀 더 집착을 하고 있거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타겟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로 정리가 되는 틀들을 상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진입하셔야 돼요. 6, 7, 8 쭉쭉쭉 더해서 n까지 더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걸 한번 합해 볼게요. 왜?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은 일단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어 여기? n개 있어? 6부터 출발했는데 그럼 몇 개가 있겠어? n-5개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야. n-6인지 n-5인지 n-4인지 n-7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여기서 기본 개념을 하나 더 넣는 거야. 무조건 개수는 몇부터 센다? 1부터 센다. 1부터 3까지는 자연수가 몇 개야? 3개야. 1부터 5까지는 1부터 그럼 100까지는 몇 개겠어? 100개인 거야. 1부터 n까지는 그럼 몇 개겠어? n개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1부터 5까지가 빠졌으니까 몇 개인 거야? 5개가 빠진 거잖아. 그래서 n-5 곱하기 양쪽 끝에 합까지. 이걸 계산한 결과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05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곱해주게 되면은 n-5 곱하기 잘못 썼어요. n-5 곱하기 n 플러스 6의 계산 결과가 210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n에다가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몇 차이가 나는 숫자야?
11 차이가 나는 숫자니까 10 곱하기 21의 형태가 되어야 하겠고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거나 2차 방정식 풀어주는 문제였다고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숙제 라인이 얼마나 됐는지는 솔직히 진도를 나가면서 같은 단원의 다음 단원을 해보면 느낄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봐봐. 지금 현재 뭐가 나왔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N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간단합니다. 얘를 SN으로 받아보시면 돼요. SN이 나면 우린 무엇을 할 거고? SN-, SN-를 진입을 할 거고. 가볼게요. AN은 뭘까 그러면? 일단 2N 그리고 여기서 A1 발표해보니까 1인 거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몇이어야 돼? 이 느낌으로 가면 돼. 그대로 정리 잘 하셨고 혜연이 연습 됐을까? 이거 해야 돼. 마무리 지어놔야 돼. 우빈이는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는 앞에 쪽이라. 자, 그러면 이제 AN이 발생이 됐으니까 AK도 똑같이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대로 AK의 제곱도 동일하게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시그마에다가 얹어주게 되면은 K는 1부터 5까지 그대로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을 풀어주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파악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자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꼴랑 5개밖에 안 더하고 있잖아. 근데 일반항 AK가 2K-1이라며. 응? 그 문제 시그마가 K는 1부터 5까지 일반항 자체가 2K-1의 제곱으로 접근을 한다니까. 그럼 그대로 1을 넣으면 뭐가 돼? 1의 제곱. 2를 넣으면은 3의 제곱, 5의 제곱, 또 7의 제곱, 마지막 9의 제곱까지 이게 다야. 그럼 뭘 굳이 시그마 얹고 막 이러고 있겠어. 1, 3, 3, 9, 25, 49, 81 됐나요? 더해주면 되겠고 더해주면 여기 120, 130이 되겠고 여기도 10이니까 35가 되니까 165 정답이 나가치겠죠. 그러니까 되게 유연적이어야 해요. 유연적이어야 되고 공식도 다 할 줄 알아야 되면서 직접 계산도 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한 속도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하셔야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60번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해서 나와져 있는데 안쪽 알맹이부터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렇게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그대로 L은 1부터 이상하다 진짜. 아닌데. 진짜 마늘 냄새인데. 아닌데. 왜 마늘 냄새가 나지? 그 약간 마늘의 그 알싸한 냄새 있잖아. 음식들 중에서 딱 나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나도 막 그런 냄새를 되게 잘 맡고 이런 게 아닌데 너 이제까지 봐봐 수업 시간에 무슨 냄새 나는데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잖아. 근데 이건 분명히 마늘 냄새야. 근데 왜 나냐는 거지 이게. 왜 나지? 향수 냄새. 응? 향수 냄새. 아니 향수 냄새를 마늘 냄새로 착각할 정도는 아닌데 휘발해서 냄새가 나는 건가? 이상하네. 아니 그저께 어제 오늘 월요일인가? 아유 미안해 미쳤나봐. 일요일날 그 집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우리가 주중에 수업하자고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해서 수업이 없었잖아. 그래서 난 출근도 안 했거든. 오랜만에 좀 푹 쉬었는데 근데 저녁에 갑자기 이제 배드민턴 치자고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나왔어. 그 나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동차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자전거 매달고 가는 차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다가도 매달기도 하지만 너네는 뭐 차도를 많이 못 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않아?
자전거를 이제 들고 가는데 뭐 트렁크에다 놓을 수 있지만 자리가 안 되면 뒤쪽에다 매달기도 하거든. 아니면 위쪽에다가 매달기도 해. 이렇게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매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근데 저쪽에 이제 멀리 이제 저녁 어둑어둑할 때 한 7시쯤이었어. 이제 어둑어둑한데 저쪽에서 차랑 불빛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저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여기쯤 있었고 차들이 이쪽으로 막 진입을 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자전거를 매달고 가는데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미친놈 아니야? 하고 진짜 미친놈이잖아. 뒤질라고. 그렇지 않니?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는 이쯤에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멈췄는데 여기 이 자전거가 앞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나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 멀리서 봤을 때 이쪽에 길이 그 차 위로 똑같이 있어가지고 그 차랑 속도가 똑같이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차가 멈추니까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나 저 죽는 줄 알았어. 그 전에 저걸 왜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익숙한 실루엣인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나면 이상하게 딱 보이는. 그러니까 자전거는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실루엣이 있으니까 깜짝.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가면은 위쪽에 언덕이 딱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딱 있던 위치랑 그 싱크가 이게 딱 맞았던 거지. 진짜 깜짝 놀랐어. 자, 몸 상태가 안 좋나? 자, 할게요. 자, K부터 해서 여기도 아이고 쏘리 여기 잘못됐네. 아이고 앞에 한 거구나. 상태가 안 좋은 게 맞네요. L은 1부터 N까지 안쪽 알맹이가 K는 1부터 K까지 일반항이 L로 정의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요 시그마 부분 정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 진입이 그럼 그대로 공식화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K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면 그대로 2분의 L 곱하기 L 플러스 1이 진입이 되겠고, 안쪽 거 알맹이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바깥쪽 거는 고스란히 가지고 오시고, 다시 올려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안쪽이 L제곱 더하기 L의 꼴이니까 정리 다시 한편 들어가면 2분의 1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L제곱 플러스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L의 형태의 일반항을 갖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나 저거 어디 갔니? L제곱 공식 그대로 써주게 되면 L제곱 공식이 뭐였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하고서 그대로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등차, 등비, sn-sn-1 시그마 공식들 외우지 않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일단 외워야 뭐든 수습이 되고 기말고사 범위인데 그래봐야 2달밖에 안 남았어. 기말고사 시작도 어차피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2분의 1 분배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에 공식을 외워주고 정리하는 과정만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진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절대 전개하지 마셔야 하고, 전개를 하지 않고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하냐면은 통분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통분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려면 분모가 그대로 6, 2로 깔려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고, 그럼 그대로 바로 통분 진입합시다. 한 번 더 보여줄 거예요. 6분의,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녀석 어떻게 묶어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그대로 묶었으니까 묶어준 친구들 제외하고 남은 거를 일자로 써주면
2n 더하기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대로 앞에서 2를 그대로 묶어주게 되면 n 더하기 2가 묶이면서 정리 마무리 뭐가 돼?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의 모양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없어 구조상.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항상 그러하거든. 그래서 일단 2단계를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됐죠? 자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예제 문제풀이 정리 먼저 하셔야 하고요. 이 단계에서 다시 유형 8번 오른쪽 부분입니다. 자 이번 친구에서는 이건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한테 시그마가 눈앞에 뿅 하고 나왔잖아. 그럼 나열하란 얘기야. 하나, 둘, 셋, 땡땡땡 마지막 요렇게 나열하란 얘기고 만약에 땡땡땡이 나열이 됐어. 하나, 둘, 셋, 땡땡땡 몇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그마로 바꾸라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절대 한 번에 편한 원하는 형태를 한 방에 주진 않는다는 거지. 어쨌건 간에 꺾어서 줄 거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 1단계 몇 번째인지 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 n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일반항을 그대로 진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일반항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방법 진짜 연습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마무리 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도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즉 봐봐 AK로 할게요. 쏘리 AK라고 하는 친구 값이 어차피 K 곱하기 N 빼기 K 플러스 1이거든 일반항이. 그럼 실제로 1을 대입을 하면은 1 곱하기 n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n이고 2를 그대로 대입하면 2 곱하기 n 빼기 2 플러스 1이니까 n 빼기 1의 모양이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 좀 맞춰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3 곱하기 n 빼기 3 플러스 1하면 n 빼기 2가 또 모양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를 이거는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멈추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만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간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정리 N 플러스 1K 마이너스 K제곱의 모양을 띠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n 플러스 1이 앞에 왔을 때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뒤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k제곱의 모양을 띌 수 있겠고 그럼 그대로 n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분모와 문제에 3을 곱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럼 그대로 6분의 그대로 똑같이 꽂혀지는 형태들 묶어질 수 있는 요소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묶어진 친구들 제외하고서 나머지 그대로 써주게 되면 3n 더하기 3 빼기 2n 빼기 1의 모양까지 정리가 되겠고 마무리 지어주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하고 n 더하기 2 뭔가 납득이 돼 모양 자체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딱 요런 느낌이 난다는 거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시험 직전에 쌤이 딱 언지를 줄 거거든. 시험 직전 전날에 마무리 지면서 얘기는 해줄 건데 이건 절대 다 푸는 문제가 아니야. 다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어쨌건 이 결과가 얘네 5 중에 하나인 거잖아. 대입을 한 2-3번만 하면 끝나. 대입을 2-3번만 하면
실제로 내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어볼게. 1, 2, 3 됐죠? 정답이니까 되겠지. 1, 2, 3 됐죠? 1, 2, 3 안 됐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안 돼. 1, 2, 3 3이니까 안 되죠? 1, 2, 3 6이니까 3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1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야 이미. 됐어요? 그럼 2를 대입하면 문제식이 어떻게 돼? 2까지라고 하면은 1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1 플러스 2는 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거 찾기만 하면 돼. 2, 3, 2는 4, 5가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5니까 안 맞아. 근데 2를 넣으면은 2, 3, 4니까 넣어주면 됐네. 똑같아. 왜 맞지? 아 그러네. 1 곱하기 2였네. 쏘리 2를 넣어주면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까지니까 그대로 4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99%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보고 넘어가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에 막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는 거. 네, 1, 2, 3이 뭐? 다시 1, 2, 3이 뭐? 1, 2, 3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n의 자리에다가 어차피 계산 결과들이 5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n의 자리에다 1을 대입해서 합을 직접 구해보면 된다. 그 얘기야. 요거는 질문 다시 해줘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는 것 이전에 이미 얘를 정리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받는 거 뭐 이제 익숙해서 알겠지만 나는 백지 상태의 질문을 어지간해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해. 왜냐면 한마디로라도 어쨌건 다음 단계로 넘겨놔야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일단은 어렵고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 대입해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려주는 게. 자 1067번입니다. 부분분수 형태인데 부분분수는 여기 기점으로 이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제로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미적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부분분수 형태는 a 곱하기 b분의 1이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의 모양을 띌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상보다 진짜 많이 익숙해져야지 뭐 유형 정리하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쪽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짬뽕에서 나왔을 때 막 SM-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수열을 x 빼기 n으로 나눈 나머지 형태가 나왔으면은 그대로 AN을 n을 대입한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일반항 자체를 바로 나열 인수분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보이는 데에 따라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나열해보는 것도 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해져야 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상태에서 나열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은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쪼르륵 8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진입이 되겠고, 부분분수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은 얘 빼기 얘, 부분분수의 특징이 어차피 뺐을 때 차가 동일하다는 거죠. 2분의 1 괄호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8분의 1 빼기 10분의 1까지 진입이 되겠지. 정리 더 해주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은 90으로 합시다. 90으로 해주면은 45 더하기 30 마이너스 10 빼기 9가 되겠고요. 19 빼지면은 11이니까 34가 되니까 해주면은 90분의 17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 정도로 숫자를 더럽게 주진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수원의 모든 단원 중에 이 수열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시그마에 대한 정리를 한 딱 요 단원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해만으로 수학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암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숙달 과정까지 필요하다는 게 수학이 어려운 이유잖아. 솔직히 웬만한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실험이나 뭐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숙달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게 나는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쪽 한데 뭐 주기율표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외워야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숙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부분분수 형태는 원래 예전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거야. 공식을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공식을 사용하는 걸 연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이 했었다는 거. 자, 또한 같은 방식입니다. 봤을 때 이미 느꼈으면 좋겠는 게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유리화를 하기 전에 약간의 특징은 무리식이 나온 형태일 때는 앞에가 조금 무거웠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개인적으로 약간 바람이고요. 그래서 AN 정리가 루트 M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루트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루트 k 플러스 2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일 때 그 계산의 합이 루트 2라고 할 수 있고요. 1부터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정리해주면은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루트 2가 되면서 n의 값은 6이어야 정리가 됩니다. 앞에 쪽에 비해서 요 1072번이나 방금 했던 부분분수를 좀 가볍게 여기려고 하거든 내가. 일부러 가볍게.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수하에서부터 이미 우리 유리식 무리식을 할 때 거기부터도 힘들었다는 얘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세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많이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 이해가 된다면 넘어가도 괜찮아. 당연히 첫 번째 있었던 그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하시고 여기 대표 문제부터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는 뭐 내 개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RPM 같은 경우를 내가 꼭 짚어서 웬만하면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맨날 풀었던 말렙 교재도 비슷한 교재야.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조금 더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하지 않은 교재인데도 똑같거나 더 좋은 교재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유형이 개수가 조금 더 있어. 다른 원래 있었던 개념 교재들보다도 이런 유형으로 시험 대비를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교재들은 개수들이 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는 대표 문제 유형들은 한번 외웠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뭐 없었던 사람도 있지만 내가 1학기 때 그 한 장에다가 총정리해줬던 거 있잖아. 근데 이번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더 다시 해줄까도 생각은 하거든. 물론 그 전에 이미 해야 돼. 이미 지금 여기도 완료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됐죠? 자, 뭐야? 시그마와 로그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지겠어? 일단 밑이 구인 A1, 밑이 구인 A2.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더하기 땡땡땡의 형태로 펼쳐준 거라는 거. 됐죠? 이 기본 틀이 일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로그의 연산의 계산 결과는 어찌 될 것이다. 진수끼리 곱해진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해. 진수끼리 곱해질 거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산 결과가 어떠한 규칙성을 갖거나 그게 아니면 소거될 거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들끼리 가만히 놀고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좀 생각하셨으면. 그래서 다음 줄로 정리돼서 넘어가는 틀이 미치 구인 형태에 대해서 A1부터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3이니까 얘는 3,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3의 20제곱까지 진입이 됐겠고 그럼 지수 형태가 1 더하기 2 더하기 뾰로롱 20까지 더해진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가볍게 움직여야 돼. 지금 잘 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난 얼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한 줄 한 줄을 뽑아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꽤 잘 와. 줄을 얼마만큼 많이 늘려주냐의 싸움인 거지. 근데 우리가 시그마 자체나 등차 수열의 합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1, 2, 3, 4 더해서 20까지잖아. 그럼 대부분 20까지잖아.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그래서 2분의 20 곱하기 1, 20 플러스 1 이 느낌을 가지고 가거든. 대다수가. 근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등차수열의 합을 건져 왔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스킵됐어야 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걸 어려워하더라고 많이들. 그래서 210이 되겠고 앞으로 넘어가면 210 곱하기 미치 9인 로그 3이 됩니다. 미치 9라는 얘기는 9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 됐죠? 아니 미안 3의 제곱이 되겠고 제곱이 넘어가면 2분의 1이 되고 미치 3인 로그 3이 1이니까 정답은 105가 되겠죠. 자, 군수열 형태는 다시 얘기를 했지만 정리하는 게 이제 정규교육 과정으로에서는 좀 빠져져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를 시키는 이유 여기 할 거거든. 우리 여기 할 건데 왜 하냐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을 자연스럽게 쓰거나 시그마 K나 K제곱에 대한 공식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이 유형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에 대한 점검 때문에 해야 돼. 전에는 안 했어. 근데 지금 이 시기쯤이면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들은 됐을 거고 이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말 그대로 군수열입니다. 자, 군수열은 쉽게 얘기하면 사전적인 배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전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누렁이를 찾을 거야. 뭐 있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딱 책을 폈더니 노비가 나왔어. 사전 국어 사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아야어여 오요 우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노비가 나오면 아씨 아깝다고 덮어? 그러진 않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바위를 찾고 있는데 딱 폈더니 사랑이 나왔어. 그럼 넘어갔잖아. 그러면은 또 덮어? 그럼 위치를 지정한 거에서 기준으로 넘어가면 아야오요 우요우요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사전에서 찾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 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가볼게요. 일단은 규칙성을 갖는 무리군자를 사용을 합니다. 무리군자를 사용을 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해주시면 돼요. 1, 3, 1, 5, 3, 1, 7, 5, 3, 1 하나 이렇게 끊어지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이때 중요한 말은 이거야. N군의 마지막
마지막 항이 전체에서 몇 번째?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된다. 나중에는 디테일한 건 세야 돼. 아니 선생님 근데 저는 직접 셌더니 세는 것도 좋다 이거야 멍청하게. 근데 굳이 셀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눠놓은 걸 보고 토대로 봐볼까? 1군의 첫 번째 항은 처음부터 첫 번째 항 맞지? 2군의 맨 마지막 항은 1이지. 3군이야. 여기는 1군, 여기는 2군, 여기는 3군, 여기는 4군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질문. 12군의 맨 마지막 항은 뭘까? 1이겠지. 아니 다 1이잖아 지금 맨 끝에 항들이. 그지? 근데 1군의 첫 번째 항은 1이네. 2군의 마지막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3군의 첫 번째 항은 이번엔 5네. 4군의 첫 번째 항은 7이고요. 그러면 10군의 첫 번째 항은 뭘까? 몇이야? 1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몇 군을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수열의 구조상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인지 이런 걸 궁금해 할 거니까 간다. 그럼 1군의 맨 마지막 항은 첫 번째 항이고 2군의 맨 마지막 항은 처음부터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야. 3군의 맨 마지막 항은 처음부터 몇 번째 항이야? 여섯 번째 항이고 다음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야. 좋아 여기까지. 근데 다시 시작합니다. 군을 이렇게 쪼개놨잖아. 1군은 항이 몇 개야? 2군은? 3군은? 4군은? 4개야. N군은 항이 몇 개겠어? 그러면은 N군이라고 하는 녀석은 뭔진 모르겠지만 맨 끝에 어쨌건 1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에서 처음 있는 이 녀석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였어? N개였잖아. 그치? 1군은 항의 개수가 1개였고 2군은 2개였고 3군은 3개, 4군은 4개였거든. 근데 1군의 마지막 항은 처음부터 첫 번째 항이었고 2군의 맨 마지막 항은 처음부터 몇 번째 항이었어? 세 번째. 왜? 1군이 항이 하나였고 2군이 2개였거든. 3군의 맨 마지막 항은 그럼 처음부터 몇 번째 항이야? 6번째. 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거든. 그럼 4군의 맨 마지막 항은 몇 번째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번째거든. 그럼 나는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N군에 있는 녀석의 맨 마지막 항은 처음부터 쭈루루룩 나열을 했을 때 처음부터 몇 번째 항인 거야? 1부터 N까지 더한 거 번째 항이라는 거야. 근데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면 뭐니?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은 10군의 맨 마지막 항은 뭐야? 1이야 일단. 걔는 처음부터 몇 번째 항이겠어? 10을 넣으면 나온다는 거야. 몇이야? 55번째가 되겠죠. 15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15, 16, 8, 15군의 맨 마지막 항은 120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1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7 넘어가니까 91번째가 되는 거야. 다시 가볼까? 13군의 다시 질문. 맨 마지막 항은 뭐니? 1이야. 근데 얘가 몇 번째라고? 13을 대입을 했더니 7 넘어가고 얘가 91번째라니까? 됐어요? 그럼 14군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14군은 자 다시 1군의 첫 번째 항은 1, 2군의 첫 번째 항은 3, 3군의 첫 번째 항은 5, 4군의 첫 번째 항은 7.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잖아. 이씩 커지는 일반항 뭐임? 이 K-1이죠. 그럼 다시 문제. 14군의 첫 번째 항은 뭐일까? 27이겠죠.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렇게 쫓아가면 된다는 거야.
저거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막 이러는데요.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시그마 KK 제곱 공식 아니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육과정이 이전이고 10년 전이고 15년 전이라고 완성형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때도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변경이 되는 이유가 현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건데 그때도 했었던 이유는 존재하고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 결국은 앞에 게 되면 뒤에 것도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시험 대비 때는 빼더라도 정리는 그렇게. 그렇죠. 현재 52분인데 구절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연결 지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합시다. 내일 8시 반에 비어요. 8시 반. 몇 시로? 9시에 오거든요. 아니 8시 반까지 와야 돼. 몇 명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한 40만 명? 나 농담 안 해. 나 늦으면 놓고 가. 알겠죠? 놓고 가지 않으시. 목요일 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수요일 수요일. 바뀌었어. 근데 지금 어제 뭐 왔어도 저기 했겠지만 인원이 지금 안 돼. 그래서 그냥 저기 해야 돼. 목요일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돼. 오케이? 아니면 일본인데 다 꽉찬 거예요. 근데 지금 인원 봐가지고 세 자리 정도가 남을 수 있는 정도? 해봐요. 얘기해줘. 네? 얘기해줘. 세 자리가 남으면? 남아도 세 자리나 네 자리 딱 이거밖에 안 남아. 딱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아예 남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차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오늘 한 8시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 간다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내일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려고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한 명이 아파가지고 못 가면서 다른 친구들이 못 같이 안 간다고 한 애들이 생겼어. 근데 그 전에 너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던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다 차져 있는데 그게 왔다 갔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쌤이 6시까지 얘기해줄게. 그리고서 그거 답장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자 일단 들어와. 알겠죠? 하고서 최대한 빨리 얘기해줄게. 날짜는 내일이고 8시 반이고 놓고 갑니다. 안 오면 선착순으로 받아야 되나? 예전에 여기 학원 말고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이 겨울에 가는 스케줄 말고 여름에 가면 놀러 갔었거든. 원래 작년에도 사실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포기했거든. 중간에 원래 데리고서 저기 물놀이 하루 할 수 있는 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거든. 인원은 좀 적더라도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또 보니까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지금도 봐봐. 솔직히 처음에는 신청하라고 했는데 막 20명이래. 근데 나는 근데 지금 마지막 왔는데 결국은 꽉 차가지고 지금 뭐 누구 가네 더 가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전날 되면 이제 마음이 좀 저기 한 거지. 근데 이제 여름에 원래 여행 가는 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이제 하루 당일치기니까 일찍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출발하면 한 7시 반, 뭐 8시 늦게 출발하면은 뭐 한 8시 반 그래도 8시 반 정도는 늦게 출발을 해도 요 정도에는 가야지. 그래도 당일날 다시 올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폐장 시간까지 놀다 오는 건데 8시 반에 출발을 해도 8시 반에 출발도 못해. 한 8시 한 4, 50분 한 요 정도 돼야지 출발을 하거든. 사실 이 시간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은 3, 40명이 기다리고 있잖아. 빡치는 순간 가는 거야.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이 똑같이 여행이 30분에 가잖아. 일어났는데 부재중 40통 10시야 10시. 그 일단 어떻게 차 끌고 갔지 나는. 그 갔는데 이미 솔직히 뭐 할 거 뭐 다 끝났고 솔직히 그냥 가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왔지. 그럴 때도 있더라고. 자 일단 내일 만약에 내가 없으면 차 타고 차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느낌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연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수열은 확실히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내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이런 거에 대한 연습 과정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일단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한 번 더 쓸게요. n분의
마지막 항이 전체에서 몇 번째인지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잘리고 잘려줘. 됐죠? 근데 너무 심플하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1군이 항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결국은 n군의 맨 마지막 항이 전체에서 몇 번지는 각 군의 개수를 더하면서 진입이 된다는 거지. 그럼 1군은 하나, 2군은 2개, 3군은 3개, 4군은 4개일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14분의 8을 체크하려면은 13군까지는 가보자. 그러면은 1부터 13까지 싹 다 더하면은 13군의 맨 마지막 항이 전체에서 몇 번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1부터 13까지 싹 다 더하면 되겠네. 몇이야? 2분의 13 곱하기 14가 되겠지. 이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됐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 7 해주면 13분의 맨 마지막 항은 91번째 항겠구나. 근데 여기서 질문, 13분의 맨 마지막 항은 뭐야? 13분의 13이겠지. 그럼 얘가 91번째 항인데, 그럼 그 다음 항인 14분의, 그 다음 항은 뭐야? 14분의 1이죠. 그리고 나서 14분의 8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본 건데, 그럼 얘는 92번째겠고 14분의 2는 93번째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인 거야? 99번째 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정리가 이런 것들, 분수열 같은 거를 완벽하게 포함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했어. 왜냐면은 그 1부터 n까지 더하는 그 시그마 형태에 대한 연산이나 등차의 합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도 있었거든. 근데 일단은 연습 좀 하실만 합니다. 1088번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1089번으로 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딱 맞게 그 과정을 소화를 하겠어. 어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수학까지 어느 정도 그 같은 개념 테두리 안에 대학 수학까지 정리하려고도 공부를 한다고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학원들에서도 그렇게까지 수업한다고도 막 얘기를 하고 좀 투머치해 솔직히. 우리도 어느 정도 맞게는 가지만 시험 범위 타겟이 이만큼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쨌건 간에 그거를 부분집합으로 갖게끔 공부를 해야 더 원활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와져 있는 교재의 형태에서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 그럴 거면 이제 점집을 가지.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1089번이고요. 뭐예요? 바로 등차 곱하기 등비 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수의 구조적인 파악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풀이 방식은 명확합니다. 아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가셔야 되고, 일단은 합의 형태를 S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냥 다른 거 없이 나열한 상태를 합 S라고 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뒤에 쪽을 보면은 2, 4, 8, 2의 거듭제곱 형태까지 쭈루룩 올라갔고, 보이죠? 뒤에 쪽. 그리고 앞에 쪽을 보면은 1, 2, 3, 4, 5, 6, 7, 8, 10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쪽은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1씩 커지지만 2, 4, 8, 2씩 곱해지면서 등비꼴을 가지고 가는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방식은 나열을 한 뒤에 양변에 등비 수열 부분의 공비에 해당하는 녀석을 한 번씩 곱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곱하기 전에 약간 편의상
거듭제곱을 숫자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꿔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럼 더 명확하게 보이죠? 2의 거듭제곱의 형태라는 것이.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은 2s는 그대로 곱할 건데 그걸 어떻게 쓸 거야? 한 칸 밀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1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넘어가면서 9 곱하기 2의 10제곱, 마지막 10 곱하기 2의 11제곱까지.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고스란히 빼주게 되면 그 차를 봐주시면 S에서 2S를 빼면 마이너스 S가 되겠고 아래로 내려오니까 2 여기가 재밌습니다. 여기 자 뭐예요? 2 곱하기 2의 제곱에서 1 곱하기 2의 제곱을 빼주는 건데 어떤 과정을 겪을 거냐면은 저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두 가지만 빨리 볼게. 2의 제곱을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2a 빼기 a니까 a가 되면서 a는 2의 제곱. 그래서 여기 남는 게 2의 제곱. 요 느낌을 살리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예요? 2랑 1을 남겨놓고 2의 제곱을 뒤쪽으로 묶어주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3 빼기 2 하면은 똑같이 1이니까 뒤쪽에 있는 문자 형태만 남게 되겠고 마지막 여기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레 뭐가 눈에 띄어요? 여기가 눈에 띄겠죠. 여기 뭐예요? 2의 제곱 움직이면서 20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 똑같이 유지해서 넘어오면 공비가 2의 형태니까 2-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뒤쪽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1제곱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그대로 1이니까 앞에부터 정리.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s는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여기도 2의 11제곱이니까 한 줄 더 2의 11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11제곱 빼기 2니까 s는 9 곱하기 2의 11제곱 더하기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 쪽이 진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거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뒤쪽에 뭐 정리 연산 형태 들어간 등차 수열 나열하는 이쪽 부분은 솔직히 뒤에는 남은 분량 부분이 상당히 쉬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꼴들은 상당히 쉬운데 반면에 지금 단원 여기 부분은 어렵고 숙달되는 데까지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엎어가지고 일단 요 얘기 먼저 할게. 우리가 사실 이거 한 문제가 남긴 했는데 원래 알고 있겠지만 일정상 목요일날 원래 수업 자체를 휴강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도 모르겠어. 화요일 수요일로 그 차학습이 옮겨지면서 목요일 수업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저쪽은 어차피 수요일날 나갈 거에 대한 보강을 들어가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일정이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우연찮게 또 정리가 안 되는데 아마 여기 부분 정리를 좀 더 하고서 일단은 진행을 하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가지고 목요일날은 정리 조금 더 도와주면서 일단 진입을 할 테니까 숙제만 마무리 지어서 다음 화요일 똑같이 정리하고 야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오늘이 그럼 사실상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등원 시간은 똑같이 7시 반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10시 반까지 일단은 보고 우리 수업을 무조건 앞에다가 놓을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진도를 먼저 나간 다음에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세팅을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일단 얘기해볼게요.
어떠한 기하학적 모양이 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규칙을 찾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위에서는 50번째 줄과 왼쪽에서는 30번째 줄이래.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 30번째 줄이면 일단은 여기서는 30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지? 위에서 50번째 줄이면 50번째 항이 몇인지를 궁금해 하는 건데 여기 차이는 1, 여기 차이는 2, 여기 차이는 3, 그리고 3씩 똑같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얘는 차이가 29씩 벌어져야 되겠지. 됐어요? 봐봐, 여기는 1씩 커지잖아. 여기가 2일 때 3부터 시작했을 땐 2씩 커지고 4부터 시작했을 땐 3씩 커지잖아. 그럼 30부터 시작하면은 29씩 커져야 되겠지. 그거를 아래로 몇 번째? 50번째 나와 있는 녀석을 구한다며. 그럼 첫 번째 항이 30인데 공차가 29일 때 50번째 항을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은 그대로 29m 플러스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일반항 잡았고요. 50을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은 9, 45, 5, 20이니까 145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군수열인의 등차 곱하기 등비는 해법이 완벽하게 존재를 해야 되겠지만 군수열인의 무슨 수열인의 뭐네 하면서 뭔가 영역이 이렇게 어떻게 막 얽히고 설킨다고 해서 너무 쫄 것도 없다는 거야 결국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사실 원래 계획했던 거는 여기서 아까 시그마 쭉쭉쭉 나열된 상태에서 아까 어디 쪽이었지? 그 11번? 요 정도 로그 정도 정리를 해서 군수열부터를 뒤쪽으로 넘기려고 했어. 왜냐면 뒤쪽 범위가 생각보다 쉽고 금방 끝나서 여기랑 연결지어서 한 번을 이제 중간에 좀 자르려고 했거든. 분배를 좀 바꿔서. 근데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오늘 한 다음에 목요일 원래 휴강 계획이 있었다 보니까 요 시간을 아예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내가 좀 체인지해서 좀 일찍 들어와서 시간을 더 쓴 거야. 오늘 보면 알겠지만 시간 구애 안 받고 그냥 쭉쭉 진행을 했잖아. 그래서 이게 양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고, 내가 지금 목요일 날도 다시 점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주말 수업 우리 똑같이 수투 똑같이 시간 4시 반에서 6시야. 근데 1시 반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차피 케어해줄 수 있는 시간이 나거든. 이거를 들어오곤 솔직히 그때부터는 선택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고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나. 근데 단 일요일날 3시부터 4시 반은 수업이 있어. 그 타임만 수업이 있거든. 이것도 내가 좀 조절을 해서 얘네들을 먼저 하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앞뒤로 좀 더 케어받을 수 있는 시간은 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좀 더 정리해서 화요일 들어가기 전에 끝내봐. 알겠지? 그러니까 주말 사이까지는 끝내보라고. 당장 솔직히 내일 우리 뭐 체험학습 이런 거 가고 한데 그날까지 끝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정도 기간까지는 끝내야 돼. 그래야지 지난 시간에 안 됐던 데를 복습을 해. 그래야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모의고사를 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할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그렇죠?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더 볼게요. 일단 좀 더 봅시다. 일단 지금 좀 더 가요. 일요일 날 아니 토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에 수업 없나요? 아니 일요일날 왜 없어? 4시 반. 똑같이 토요일 토요일 둘 다 해요. 투투는 똑같이 4시 반에서 6시 인데 숙제가 개판이라 1시에 반에 오셔야 될 것 같은